아이에게 엄마는 온 세상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온 세상이듯 모국은 국민들의 온 세상이죠. 그러나 그 모국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아이가 엄마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고픈 아이는 물을 참 달게 넘치도록 마십니다. UN 마크가 찍힌 물통이 말해주듯 이 아이와 엄마는 난민입니다. 난민들이 사는 곳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800km 떨어진 케냐에서 가장 척박한 땅, 투르카나주입니다. 가축들을 몰고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러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아프리카 유목민의 전통과 삶을 이어가는 땅입니다. 준 사막 지역이지만 최소한의 물과 풀과 나무가 있어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목축을 하며 먹을거리 걱정 없이 살아가던 곳이죠. 넓은 땅과 우거진 숲을 가졌지만 유목민들은 겨우 비바람만 면할 수 있게 작고 엉성한 초가 흙집을 짓고 삽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아주 조금씩만 취하며 함께 어울려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굳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둘씩 카메라 앞에 모여듭니다. 이곳 사람들의 주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우갈리입니다. 투르카나는 지금 수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1년에 열흘도 채 비가 오지 않는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물과 과일과 가축이 먹을 풀이 사라졌고 바닥을 드러낸 강은 누런 흙탕물로 변해버렸죠. 염분이 높아져서 그마저 식수로 쓸 수도 없습니다. 수심이 얕은 탓에 강물이 흐르지 않아 몇 감고 빨래한 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물 사정이 이렇고 보니 샘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씩 오가며 물을 길어오는 일이 여자들의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터크웰 수력발전소 인근에서는 강을 사이에 두고 부족 간의 사투를 건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고 물고기도 제법 잡히기 때문이죠. 처음엔 양쪽의 부족들이 돌을 던집니다. 좋은 말할 때 물러나라는 일종의 경계심의 표시죠. 그래도 강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번엔 활을 겨누며 위협합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봐서는 실제로 쏠 기세입니다. 그러나 상대편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The problem is just about water. Because doesn't want Turkana to fetch water. Even the Turkana doesn't want Pokot to fetch water. So they are claiming the river or both they are claiming the river as their own product. So me, I can't agree water to share to Turkana. 어른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반면 아이들 생각은 다릅니다. To have peace and sit together. We are peace. So you are willing to sharing this water with the Poko people? 결국 엄마들이 강에서 놀던 아이들을 데리고 강 밖으로 나옵니다. We want peace for our people, and because we are the same country, it's better to stay in a good way or in peace way. 산 너머 물을 길러왔던 여자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지켜보고는 빈 물통을 들고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아이들이 물을 만났습니다. 한눈에도 탁해 보이는 흙탕물 웅덩이도 이곳에선 사막의 오아시스죠. 가축들도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흔치는 않지만 바람에 패인 구덩이에 빗물이나 지하수가 고여 만들어진 웅덩이물은 주민들과 가축들에게 요긴한 식수원이죠. 한 아이가 모래를 퍼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퍼내는 것은 물입니다. 아이는 삽도 없이 그릇으로 흙탕물을 퍼냅니다. 아이의 키만큼 파내려가자 겨우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야 하지만 20-30km는 좋게 떨어진 곳에 우물이 하나씩 있어서 아이들은 걷다가 지치면 땅을 파고 물을 길어갑니다. 케냐의 대도시만큼 규모가 커진 이 지역 내의 카쿠마 난민촌은 투르카나 사람들에게 눈에 가십니다. 집을 짓고 음식을 조리하려고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고 곳곳에 땅을 파 물을 길면서 물 사정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죠. 가뭄은 시원한 물이 샘솟는 곳이라는 나이로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탱크가 다니면서 물을 공급하는데 물론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죠. 난민촌이 있는 투르카나로 가는 길에 케냐와 남부수단 국경지대를 돌아봤습니다. No problem. Haina shida basi kama unaona hivyo. 케냐 경찰의 호의를 받고 국경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를 탈출해 산을 타고 이곳으로 넘어오는 남부수단 난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단 군인들이 난민들을 쫓아 케냐 국경 부근까지 오는 일이 종종 있어서 경비가 매우 삼엄합니다. 탈출한 난민들로 인해 양국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전쟁을 피해 국경 도시로 몰려든 난민들을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고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난민촌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투르카나 지역을 포함한 케냐 북부는 남부 수단뿐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등의 국경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죠. 난민촌으로 진입하는 투르카나주의 거리 풍경은 급속한 사막화로 여기저기 깨지고 갈라진 도로하며 무척 황량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학살과 기근,
가뭄을 피해 모인 사람들을 수용하는 카쿠마 난민촌이 있습니다. 초입에 가로수처럼 서 있는 UN 입간판들이 이곳이 난민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We are now in the refugee camp. Yes. 카쿠마 난민촌은 1992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난민촌입니다. 소말리아와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13개 나라에서 탈출한 7만여 명의 난민들이 유엔과 구호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죠. 난민촌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종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나라별, 종족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작팀이 만난 아이들은 남부수단 아이들입니다. 부모를 따라 탈출한 아이들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 난민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난민들은 구호 물자로 받은 나무에 흙을 바르고 천막 한 겹을 덮어 지은 작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바람에 천막이 날아가거나 찢어져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 집은 질긴 구호 분포대를 엮어 지붕을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난민 생활을 해오면서 익힌 노하우죠. When did you decide to come over to here to Kakuma? To Kakuma. During the war? Yeah, during the war, because there was this in 1988. Yes, 1988. Yes, When the war broke in Tori town, I know. we disappeared from there. Even I miss my parents. That's why I came here. 카쿠마 난민촌이 만들어진 지 20년. 그동안 난민 1세대를 거쳐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면서 난민촌 어디서나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영어가 유창해서 UN 기구나 구호단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난민들이 직업을 갖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10년 넘게 난민 생활을 해온 하산 씨는 요새 새로 들어온 고향 난민들에게 흙벽돌을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정해진 구역에서만 지내야 하는 아이들은 생활에 순응하는 어른들과 다르게 어딜 가든 무료하고 심심합니다. 벽돌 구경도 물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손발부터 씻죠. 각 가정에 공급해주는 하루 할당량 20리터로는 씻을 엄두도 못 내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세운 초등학교입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저학년들은 야외 수업을 하죠. 난민촌에는 초등학교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8학년을 졸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설사 졸업을 해도 더 이상 진학할 상급 학교가 없습니다. 난민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난민촌엔 학생 숫자에 비해서 학교가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종족이 섞여서 통합 수업을 하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나라별 학생 숫자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 케냐까지 한 교실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우려하는 종족 간의 다툼이나 종교 분쟁 같은 일은 개교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아이들 모습에서 아프리카의 미래에 희망을 걸어봄직하지 않을까요? 수단 난민 또래인 헬렌과 만델라는 오후 수업반입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표정이 밝지 않은 두 아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은 하나같이 해맑은 미소를 보여줍니다. 오후 수업반 교실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입니다. 숙제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 혼자 통제 불능입니다.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 동안 만델라는 삐딱하게 앉아서 흘낏 선생님 눈치를 살피며 책만 들춰봅니다. 숙제를 안 해온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곁에서 장난을 쳐도 만델라는 아무 말도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판서를 하는 동안 교실은 또다시 아수라장이고 만델라는 혼자 제작팀이 준 샤프 연필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도 수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헬렌과 만델라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You have no friend. Oh, so always you are pray you are alone. 오늘은 구호식량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전교생들에게 매일 점심 무상급식을 합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끓인 죽 한 컵이지만 성장기 아이들 점심을 굶기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지요. 학교에서 돌아온 만델라는 마을에서도 혼자 지냅니다. 입을 떼어볼 요량으로 동전을 쥐어주자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끝내 말없이 손짓으로 사탕을 사고 마는 아이입니다. 모래흙으로 지은 집은 집안이 약해서 비가 많이 오면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최대한 낮고 작게 짓죠. 출입구도 이렇게 작게 냅니다. 만델라와 헬렌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문으로 통과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난민촌 사람들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폈습니다. 구호 식량이 나왔기 때문이죠. 식량은 2주일에 한 번씩 공급되는데 하루 300g씩 옥수수 가루 2주일치와 기름, 설탕 등의 식료품이 전부입니다. 만델라 엄마가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우갈리를 만드는 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끓는 물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계속 저어가면서 익히면 됩니다. 만델라 엄마는 93년에 이곳에 와서 자녀 5명을 낳았습니다. 첫째 남편은 큰딸과 만델라를 낳고 사별했고 둘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셋을 더 낳았죠. 그래서 만델라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You can't remember. Okay? So you missed your father too much, isn't it? Ugari, let me test. Kula baba. Sweet. Boy, I'm a nakulo. so sweet. 옥수수 가루 300g으로 만든
가족들의 하루치 식사입니다. 하루치지만 한 끼니밖에 안 되죠. 배가 고파 종일 칭얼대던 막내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It's not enough. 산티나 씨도 음식을 하러 서둘러 집으로 갑니다. 구호 식량을 받고 신이 났습니다. 산티나 씨는 수단에서 남편을 기근으로 잃고 97년에 어린아이들과 국경을 넘어오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한쪽 다리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몸과 자녀들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친자녀들 외에도 수단에서 온 고아 아이들 여럿을 걷어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밝고 친절합니다. 엄마 산티나를 닮아 그런가요? 아이들이 많아서 유엔에서 나오는 하루치 300g 옥수수 가루로는 온 가족 한 끼 식사로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호단체에서 준 마른 옥수수를 직접 갈아서 우갈리를 만듭니다. 참 이상하죠? 아이들 표정이 이렇게 즐거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 허기진 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살림꾼인 큰딸은 엄마가 우갈리를 만드는 동안 곁들여 먹을 채소를 캐왔습니다. 기근으로 남편을 잃고 아이들만큼은 배를 골치 않게 해주고 싶은 산티나 씨. 엄마가 주걱을 내려놓자마자 쏜살같이 딸들 손으로 넘어갑니다. 헬렌은 산티나 씨의 양딸입니다. 수단에서 엄마 아빠를 잃고 고향 사람들과 국경을 넘어서 이곳에 왔죠. Do you think you are very happy? Not happy. Why? 매일 먹는 음식이라도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늘 나눠 먹죠. 채소로 배를 채운 큰언니는 그릇에 붙은 음식을 떼먹고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그 동생들은 어린 동생들에게 양보합니다.
동생들이 먹는 걸 보고 있던 둘째 언니는 그제서야 흙 묻은 음식을 떼어 먹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죠. 천성적으로 활기차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삶의 방식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요? 놀잇감이 없는 아이들은 구슬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놀 줄 압니다. 놀다가 토닥거리는 일은 예산일. 그런데 산티나 씨는 아이들이 싸우는 걸 그냥 봐 넘기지 않습니다. 산티나 씨가 있는 한 수단 난민 아이들은 다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요. 아이들은 딱히 놀이터도 놀이도구도 없지만 주변에 널려있는 고무를 이용해 놀이를 잘도 만들어냅니다. 정해진 구역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이곳 아이들도 여느 아이들처럼 즐겁고 신나는 유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굴렁쇠 이어돌리기, 이거 참 재밌는 놀이입니다. 난민촌이 만들어진 지 20년째. 어느새 이곳은 번잡한 마을의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배급으로 살아가는 난민들이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듯이 난민촌에도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에서 주는 구호품을 아껴 팔아 돈을 만들면서 시장의 좁은 골목을 따라 상점을 내고 간판도 내걸었습니다. 구호품의 의존도가 커지고 난민 생활에 길들어지면서 난민들의 마음속에 조국과 고향의 기억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남부 수단이 독립됐다는 소식에도 수단 난민들은 덤덤하거나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난민 생활 10수년이 지나면서 난민들은 국민의 생존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기억을 저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Do you have any plan to go back to your home country in the future? Nothing. Why? Why not? Because I didn't have somebody, even my relative, there's nobody there in Sudan. Only my aunt, she's the one who take care of me. Well, Pastor, which one do you like? Doctor, medical doctor. Wow, it's so nice one. So when you are getting to doctor, do you like to help the Sudanese people, your own people? 어른들이 물을 길러 가거나 땔감을 하러 나간 사이 아이들은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이 서로의 동생들을 들쳐업고 키웁니다. 이런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부모들은 품을 팔아 푼돈벌이에 나서지만 수요가 없어서 벌이가 생각만큼 신통치 않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엄마는 유독 영특한 작은 아들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Kuya doctor, kuya teacher. Ah, teacher. 케냐에서는 자국민들의 취업난 때문에 난민들의 취업을 금지시켰습니다. My job, I'm just at home. I don't have any work again. Because of the here is difficult getting job. Yeah, to get even education is very difficult. 난민촌에서 만난 아이들의 표정은 날마다 밝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담벼락에 눌러 새겨놓은 공부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종족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검은 대륙. 난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20년을 울타리에 가둬두면서 어느새 난민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까지 탄생되고 힘 있는 자들의 얄팍한 인도주의가 아프리카에 모국이 없는 난민이라는 또 하나의 종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